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가 EU와 애플에 달린 무시무시한 경고 딱지. 트럼프가 EU의 몽린한 결정적 순간. 스캇 베센트가 말하는 세 발의자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주말에도 이슈가 가득했는데 그 트럼프한테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따로 뭐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전 진짜 이거 4년 뒤에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기세로 계속 4년을 나간다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근데 뭐 트럼프가 지금 자기 마지막 임기고 굉장히 뭔가 체력도, 그쵸? 지금으로 봐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언제가 탈이 날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빡빡한 스케줄과, 그쵸? 연설을 한 번 하면 그냥 1시간을 그냥, 그쵸? 어제 육사 가서도 또 1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선 그 기간, 투표 기간에, 선거 운동 기간에 했던 그 정도의 세기로 그냥 취임 첫날부터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전혀 쉬질 않고요. 뭐 체력과 정신력이 되니까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4년 동안 저렇게 갈 수 있을런지, 저렇게 간다면은 정말 노장으로서의 그 투혼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트루스 소셜도 저거 분명히 다 자기가 쓰는 것 같죠. 어떤 몇몇 피드, 이게 그 좀 디자인이 필요한 것들은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웹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은 텍스트는 분명히 본인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바이든이 그 기계를 이용했다고 뭐 기계가 나오잖아요. 그 로봇 팔 같은 걸로 서명을 대신했다는 뭐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트루스 소셜을 막 뭐 정말 챗 GPT한테 쓰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저기도 아니에요. 좀 어색한 부분도 없어요. 자, 일단 지금 또 2개를 날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일본도, 뭐 일본은 걱정해 줄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삼성도 얘기 나왔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를 매길까가 정말 가늠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앞에서 너무나 크게 때려버리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절대 우리나라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 새 대통령 임명되고 나서 바로 아마 직격탄 날라올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방위비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고, 애플 얘기하면서 삼성이 끼어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것을 다 쥐고 흔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불안합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들, 그것을 뭐를 할지, 어떤 거를 건들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일단 EU는 6월 1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물론 플렉서빌리티를 맨날 강조하니 일주일 사이에 또 유럽연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뭐 순간적으로 막 철회하거나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워낙에 변동이 심하니까요. 이틀, 3일 만에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자기는 뭐 정책의 이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게 어떤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6월 1일이라고 했어요. 뭐 별일이 없으면 6월 1일날 일단 50% 직접 관세. 엄청나죠, 이거. 그쵸? 이 50%면은 중국 다음 아닙니까, 이거는? 그쵸? 중국 145 다음이에요. 물론 145에서 지금 낮춰졌지만 145가 최고 기록이었잖아요. 50이면 이거, 그쵸?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EU는 중국 다음이에요. EU가 우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EU가 지금 50%가 6월 1일 날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죠. 애플 25%. 이건 6월 말에 한다고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트럼프는 자기네 나라 기업이든 자기네 나라 국민이든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어도 자기한테 반대하면 보복이 들어가고요. 미국 기업이어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보복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은 저기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지금 애플이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팀 쿡한테 전화를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팀한테,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죠? 파월이 다행인 게 팀 쿡한테 전화하기 바빠가지고 파월한테 전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월한테 전화를 안 했지만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자, 팀
계속 너한테 잘해줬자 이거예요. 팀 쿡한테. 근데 너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동안 잘해줬는데. 자, 그리고 팀 쿡이 그동안 중국에 지은 모든 공장을 참아왔는데 이제 그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인도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인도로 피하려고 하는 것을 또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 그러니까 아이폰을 미국에 파는 아이폰을 모두 다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산 물량을 연간 6,400만 대로 늘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인도 생산량이 지금 3천만 대입니다. 그거를 다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트럼프가 태클 건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세우는 거를 봐줬는데 인도로 옮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도로 옮기는 것도 고육지책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에 젠스낭 회장이 거기 찾아가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중국하고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져버리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본기지가 거기 중국에 있는데 단번에 인도로 옮긴다고 했을 때 안 그래도 중국하고 인도가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둘이 국경에서 막 몽둥이 들고 싸우고. 근데 인도로 다 옮긴다고 하면 중국에서 또 너네 나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돌아올 수 없어. 이래버리기 때문에 팀 쿡은 또 그게 고육지책인데 그것마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렇죠? 중국에서도 쫓겨나죠. 인도에서도 이제 쫓겨나.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저기 미국으로 오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인도에 건물을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인도에 건설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게 건설할 수는 있는데 자유처럼 얘기하잖아요. 너 인도에 건설해서 자유야. 근데 그 자유의 대가가 있잖아요. 이게 참 말이 자, 인도에 건설하려면 건설하라 이거예요. 근데 대가가 관세 25%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자, 그럼 분명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1,000달러짜리 아이폰, 그러니까 $1,000달러짜리가 아이폰이 $3,000부터 시작할 텐데 미국에서 만들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인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왜냐면 아까 전에 인도에 제조시설이 3곳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도 생산량이 3천만 대예요, 아이폰이. 그럼 제조시설 한 곳에서 1,000만 대가량씩 뽑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전에 6,400만 대로 늘릴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3,400만 대 물량을 중국에서 빼와서 인도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인도의 제조시설이 모자르죠. 2곳을 더 건설할 계획인데 트럼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아쉽죠. 지금 여기서 2곳이 더 건설돼서 3,400만 대 아이폰을 중국 물량을 인도에서 뽑아내면 인도는 일자리가 그만큼 2배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 기회를 지금 트럼프가 잘라버리려고 하니 물론 이건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도 누르고 있지만 지금 인도랑 관세 협상을 굉장히 크게 따오려고 그렇죠? 인도를 압박하려고 아이폰 공장을 빼온다고 약간 제스처를 취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그 남아공 대통령 그때 그 설명드렸죠. 지금 가서 뭐 자기네 나라에서 어떤 살펴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료라고 해갖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 영상이 남아공 영상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그걸 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찍힌 단독 보도를 따다가 그걸 남아공 대통령한테 이거 남아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묘지가 1,000개가 있다. 그게 콩고였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반박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남아공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애드립으로 던진 게 굉장히 그 화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카타르처럼 줄 비행기가 없다. 트럼프가 너네가 주면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은 약간 비아냥된 거잖아요.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조금 수구리긴 했지만 약간 비아냥된 거죠, 그게. 자, 우리 카타르는 뭐 거기 갖다 바쳤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제트기를 갖다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협상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댓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금도금을 한 4억 달러짜리 제트기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돌려서 그 한 거죠. 카타르가 항공기를 갖다 바친 거를 그럼 이제 애플도 이거 해결하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애플이 진짜 전투기를 갖다 바치진 않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EU에 목린한 결정적 순간. 그럼 도대체 트럼프가 EU에 도대체 저 50% 관세를 왜 6월 1일 날 부과를 하려고 하느냐? 결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가 있었더라고요. 자, 90일간의 일시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있냐? 그리고 EU가 지금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매긴다고 트럼프가 했는데 그거를 취하할 수가 있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 EU에 50% 관세를 매긴 이유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자, 먼저 이렇게 폼을 열었는데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자, 이것 때문에 목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꾸 우리 회사 고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애플한테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하고 팀쿡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까지 내가 잘해줬는데 어떻게 인도로 공장을 옮길 수가 있냐. 이러지만 어쨌든 미국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인텔 사례에서도 보셨죠. 인텔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살려줬을까요? 막 지원해주고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냥 날라가게 놔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만약에 인텔이 다른 나라였으면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기업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 기업, 미국인들 대상으로도 자기한테 반대되면 내치지만 그래도 뼛속 깊이 그리고 피가 미국인의 피기 때문에 애플을 완전 버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사를 자꾸 고소하는데 무슨 일이냐?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건데 그 상대가 애플이에요. 이 당시에 같이 EU한테 고소당한 게 구글이에요. 애플하고 구글이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170억 달러 규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지연 이자나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무려 10년 동안 끌어오던 소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결국 애플이 졌습니다. 마지막 살짝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는 130억 유로였는데 아마 170억 달러는 지금 유로를 환산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이자까지 붙은 걸 얘기한 건데 이게 여기서 유럽 최고의 법원이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뭐냐면 애플이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한 다음에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빼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계속 그 반대 소송을 하고 중간에 승소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패소를 했어요. 그게 트럼프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맨날 소송을 건다 이유는 우리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걸 봤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EU가 승소했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애플한테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EU한테 5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등을 둔 게 그거 같아요. 애플 너도 미워. 팀쿡 너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러면서 25% 관세를 얘기했지만 EU가 애플을 상대로 고소한 게 더 괘씸하니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니까 50% 2배, 애플의 2배를 걷다 매긴 게 아닌가. 저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목리를 부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10년간 끌어왔던 사건에서 애플도 구글도 패소해서 대규모 돈을 물어내게 됐거든요, 지금. 근데 그 상대방이 EU입니다. 그러니까 EU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장사도 못하게 막으면서 뒤에 그 얘기도 나와요. 폭스바겐, BMW로 돈 왕창 벌면서 우리 캐딜락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돈 못 벌게 한다. 근데 사실 그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건 고려 안 하죠. 미국 차는 뭐 뚱뚱하고 약간 연비 떨어지고 디자인이 못생겼고 저기 뭐 독일 차는 튼튼하고 연비도 좋고 세련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미국 차랑 독일 차랑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 구글을 상대로 저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저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6월 1일 날 50% 관세를 부과해서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거 가지고 지금 평생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평생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캇베센트가 말하는 세바르자입니다. 자, 이제 스캇베센트가 나와서 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이 3인방이. 그렇죠? 트럼프가 발언을 하면 금요일에 나와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정리를 해서 트럼프의 입으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스캇베센트 장관은 열심히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그 지원 사격을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렇죠?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던지면 그 후 얘기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 물어보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공격하면 트럼프를 대신해서 방어를 쳐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말해버리고 스캇베센트는 각종 언론들을 돌면서 그 부연 설명들을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이 지금 3인방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딱 보니까. 자, 세 발의 의자란 얘기를 했습니다. 발이 세 개다. 뭐냐? 무역 세금 규제 하나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3대 축이라고 했습니다. 무역, 세금, 규제. 무역에서는 지금 사실 테리프스라는 관세겠죠. 그렇죠? 저기 무역이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 이게 어떤 상대 상호적인 무역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를 매기는 강압적인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금. 이거는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고, 규제 완화는 어저께 뭐 나온 원자력 발전 그런 규제 완화들 이런 것들이에요. 저 세 개가 축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걸 갖고 하려고 하는데 첫 단계가 세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거다. 이거는 가까스로 한 표 차로 갔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부분은 이거죠, 바로. 트럼프가 2위에 50%, 애플에 25%를 매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규제 완화를 확 풀었죠. 자, 그럼 이제 비관세 무역 장벽 이거죠. 우리가 관세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해서 하려는 게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까 일본에서 미국 차가 들어갈 때 볼링공을 보닛에 떨어뜨려서 찌그러지면은 미국 차를 안 받아줬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인데, 그래서 일본 차의 어떤 그 내수 시장을 막았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로 이렇게 소득을 벌어들이면 채권을 줄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 부채를 계속 무디스가 지적을 하고 여러 군데서 주적을 하니까 바이든한테 많이 얻어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겨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관세 만에 벌어들여가지고 채권을 깎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규모 거래가 몇 건 발표가 될 것 같다고 했고, 중국과 90일간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근데 몇 건의 발표가 크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중국도 지금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 압박을 또 하고 있죠. 트럼프가 또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흘러가죠. 트럼프가 상원이 빨리 행동해야 된다고 했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대로 이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또 지원 사격합니다. 상원 동료들에게 정한 7월 날짜, 7월 1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내 업적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원한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 그리고 3% 이건 뭐느냐? 스콧 베센트 장관이 그 말한 거 아니에요. 무디스는 후행 지표고, 만약 후행 지표더라도 우리가 그 GDP 대비 부채 비율 6.7% 받은 거, 바이든한테 받은 거 우리 뭐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근데 난 어떻게 할 거냐? GDP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리 성장시켜버리겠다. 그래서 GDP의 목표를 3%로 할 거랍니다. 그리고 저기 물어봤어요, 앵커가. 3%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자기는 GDP 목표치 3%를 곧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걸 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가장 지금 몇 분 전에, 수십 분 전에 올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트루스 소셜에 이거 올렸거든요. 저는 항상 골프가 위험한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스턴에서 물리는 친구라고 지금 여기 거인가 올인가가 지금 필드에서 중요 부위를 물었어요. 그렇죠? 이걸 왜 그냥 너무 치열하게 올리다가 조금 이게 여유롭게 하나 토막을 올렸는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를 약간 비난하거나 뭐 무디스처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관세가 위험한 베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